총 병력 대한민국 명, 북한군 10명. 이건 전쟁하면 100% 질 것 같다라는 이 상태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저는 고향이 함흥이고 2013년에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저는 2013년에 북한군에 입대해서 4년간 군복무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2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해서 1년 조금 더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10년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북한군에 있었다고 하면 아직 전역을 못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갑차 24대, 북한군 54대. 전차가 없고 제로. 없네요. 네, 없고 북한은 242대. 굉장히 많네요. 곡사포 같은 경우에는 105mm가 388문, 사정거리가 6,500m, 120mm포가 172문, 76.2mm가 곡사포 176문. 북한이 굉장히 많네요. 자주포가 242문, 사정거리 평균 1000m. 사정거리가 좀 작네요. 대전차포 57mm 140문, 북한은 45mm 540문. 박격포 대한민국 60mm 576문, 81mm 384문. 북한군 61mm 1142문, 82mm 950문, 120mm 226문. 엄청나게 많네요. 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주포 같은 경우에 76.2mm가 있나요? 자주포 부대였잖아요. 자주포 부대였었는데 저는 152mm 자주포였었거든요. 사정거리가 3000m. 6.25 당시여가지고 군용기, 대한민국 연습기 20대, 북한군 전투기 등 170대, 육군 병력 94,000명, 북한군 191만 1,600명, 해군 병력 한국 8,866명, 북한군 4,700명, 공군 병력 대한민국 1,800명, 북한군 2,000명. 모든 곳에서 다 많네요. 총 병력 대한민국 10만 4,600명, 북한군 19만 8,380명. 대부분 없음. 신병 대다수. 북한은 중공군이 많아가지고 국공내전에 참전 경험이 있다. 이건 전쟁하면 100% 질 것 같다라는 이 상태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정도면 그냥 숫자적으로만 봐도 그냥 엄청 다 엄청나게 많은데 몰랐어요. 잘 몰랐죠. 그분. 지금 보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수적으로 열세에 있을지는 저희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한국이 북한을 이렇게 침략한 북침이다. 그쵸. 북침인가 남침인가 이건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게 저 정도 무기를 실제로 갖고 있으면 공격을 못하죠. 선제 타격 못하죠. 병력은 대한민국 60만 명, 북한군 128만여 명, 그리고 전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410여 대, 북한군 810여 대, 여전히 많네요. 전차는 해병대 포함해서 2,300여 대가 보유하고 있고 4,300여 대 북한군. 아직까지도 굉장히 다 수적으로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북한군에 있을 때, 전차부대에 있을 때 자주포 부대에서 군복무 했었는데 그때 최전방에만 1만 문의 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발씩만 쏴도 포울이 무너진다 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포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전투기나 이런 것까지 북한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전투기가 한국군이 더 많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현대화된 무기들이 많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스텔스기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810여 대 숫자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비대칭 전력에는 생화학 무기와 그리고 또 땅굴과 게릴라전 그리고 핵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사이버 전력까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대칭 전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땅굴 같은 건 이제 다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빼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있는 부분이 글쎄요. 뭐 특수부대 이런 게 특수부대. 아닐까 싶고 저희는 그 땅굴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 오히려 남쪽에서 땅굴을 판다고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땅이 움직이는지 잘 봐라 이런 교육을 항상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이 땅굴을 판다 해가지고 엄청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땅굴 발견한 부대도 봤었고 그런 걸 땅굴도 발견한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제로 많이 가잖아요. 또 의무제로 가고 군복무 기간이 한국에서 2년이라면 북한에서 10년이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국방력에 많이 신경 쓴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좀 그게 있거든요. 보면은 인구 차이가 굉장히 2배 차이로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이제는 좀 넘어서고 있다고 알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2,500만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군사력에 있어서는 보면 병력에 있어서 128만 명, 우리 대한민국 60만 명. 이건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장기 복무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장병들이 한 번 할 군사복무를 북한에서는 5번 정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서 아마 그 인구 차이가 병력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또 북한이 좀 인구 밀도가 적은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국방비 한국은 약 51조 원, 북한은 미확인. 제가 듣기로는 대략 한 1조 원 정도 투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검증된 그 팩트체크가 된 얘기는 아니라서 군사력 그 차이가 국방비에 있어서 한 5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1조가 조금 안 되게 지금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북한군에 아직도 이게 무기도 굉장히 많고 물론 다 구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구형이라고 해서 저희를 또 위협하지 않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국방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억으로만 가도 와 많다. 막 이랬는데 1조도 아니고 50조? 이거는 뭐 근데 더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미국은 뭐 1000조라면서요. 저희는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AK-47이라든가 뭐 AK-74 이런 걸 씁니다. 옛날에는 AK-47을 많이 써가지고 7.62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5.45mm를 많이 씁니다. 총알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바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굴절되면 사람 몸을 많이 창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려면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총에 보급된 탄약이 5.45mm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소총을 이렇게 총알을 뺏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탄환으로 보급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총알이 큰 거보다 작으면 살상률이 더 작은 거는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제외하고 5.45mm를 사용한다? 이거는 탄환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뺏어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대하고 있었던 무기가 다 5.45mm 탄을 가지고 있는 74식 AK 소총이었습니다. K2나 M16? 이거 어떻게 아세요? 한국에 와서 봤는데요. 네. 저희가 교육은 안 받아가지고 이거 소총을 어떻게 한국군 소총에 대한 교육은 안 받아가지고 일단 보면 여기 안전장치가 여기 안전 그리고 단발, 연발, 점사 이렇게까지 있네요. 북한은 안전장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그래서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걸 올리면 격발기가 안 당겨지게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에 놓고 격발기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이긴 하지만 땡겨지네요. 당겨지는데요? 발사가 안 되죠. 발사가 안 되죠. 나가는데요? 아니, 나가는데요? 북한 총이랑 차이점이 그거네요, 그럼. 안 되죠. 안 되네요. 네. 지금 제가 이 K2 소총에 미흡해가지고 네 나갑니다. 그리고 단발 소총이 발사가 되네요. 네, 이 정도는 알거든요. 여기 이게 점사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AK-47보다? 개머리판이 접힌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금방 또 습득했거든요. 이게 있구나. 근데 이게 좀 살짝 사격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네. 개머리발 펴고. 네, 행군할 때 제가 갖고 있던 소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보면 그 기통수나 또 뭐가 있죠? 무기고에 보관할 때도 이렇게 하죠. 연락병 애들이 이렇게 많이 기통수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연락병, 통신병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소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가철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군대에 발사관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발사관수는 발사관까지 들어야 되니까 발사관수한테도 가철식 네. 접이식 소총이 보급됩니다. AK는 점사가 없잖아. 연발, 단발 같은. 점사가 없어요? 네, 점사 없어요. 연발, 단발, 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당, 따당. 따다다당, 따다다당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저희도 점사가 몰라요, 잘. 총탄이 없어서요? 북한 같은 경우에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방 같은 데는 또 훈련할 때 사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전방은 많이 쏠 때도 있고 후방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쏘고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후방이라고 해서 부대마다 좀 다른 그쵸. 것 같아요. 뭐 맨날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부대는 총을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많이 쏘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총을 3발 정도 쏴봤거든요. 몇 발 쏴봤죠?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살짝 부심 부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부대마다 좀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2월 1일 동계훈련 시작돼서 동계훈련을 나가면 그때 나가서 총알을 좀 많이 쏴볼 수 있습니다. 총을 많이 쏴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썼기 때문에 아예 동계훈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대신 근무를 빡세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고 신병훈련 때 총알 3발 쏴봤고 대신에 조준 연습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총을 쏘면 지금도 4년 군생활 차라고 했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바둑돌 올려놓고 말 이런 연습. 그건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조성점은 잘 맞추는 연습이거든요. 전차병 훈련 못해요. 네, 못하고 전차병 양성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마지막 퇴소할 때 운전을 시킵니다. 운전을 시키는데 자기 군단마다 그런 양성하는 그런 기지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훈련을 못 시키고 컴퓨터 모형 운전으로만 시키다 보니까 그 김정은이 2014년에 전투명령 내렸어요. 기동하라고. 근데 기동을 못했잖아요. 운전수들이 운전할 줄 모르고 강가로 내려가고 막 해서 운전 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뽑아갖고 거기다 물 채워놔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서 뭐 저런 건 되게 호다하다고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일단 월급에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실수령했던 월급이 생명수당 20원 포함해서 130원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이병이 받는 월급이 30만 6,100원에서 더 이렇게 맞잖아요.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5배 차이 아니죠. 더 납니다. 몇십 배 차이 나는 일단 전투 장비나 그리고 뭐 음식이나 이런 데서 비교 안 될 만큼 그리고 아무리 북한군이 10년이라 해도 한국군 2년 제가 봤을 때 더 납니다. 네. 저는 신병 때 4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저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70원이라고. 70원 받았던 게 저는 저희 군 생활에서 첫 월급이었고 마지막 월급이었습니다. 안 주던데요. 그래서 신병 때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던데요. 그 저희 채널에 오면 밥 먹는 게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옥수수 밥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깡내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다가 찬으로 뭐가 나오죠? 단무지요. 네. 염장무. 그렇죠. 북한에서는 절임무, 염장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때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좋은 거고. 그렇죠. 여름에는 터키풀 뜯어서 반찬 해 먹은 적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고기 반찬 좀 나올 때 있습니다. 국가명절이나 훈련 들어갈 때 그때는 좀 대우가 좋습니다. 네, 그때는 실컷 먹고 그냥 설사만 날 정도로 실컷 먹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찬으로 해서 일일이 다 보급을 못하니까 국을 끓입니다. 국에 한 서너 조각, 5-6조각 이렇게 들어가면 고기 국물 먹으면 또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병영 체험 같은 거 갔었는데 탱크도 가격이 뭐 4억이라고 했나?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장비 하나가 너무 세련돼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 걸 보고 일단 군인들 몸 상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병영 상태만 봐도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대한민국 군사력이 저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비하면.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북한이 더 군사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금방 왔을 때는. 근데 와서 정작 저도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한국 무기가 그렇게 북한보다는 적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적지만 병력에 있어서는 더 화력에 있어서는 현대화됐기 때문에 더 우리 한국군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북한 군사력과 한국군 군사력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한 몸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